해발고도 4,000m. 서 있기만 해도 숨이 가쁜 곳입니다. 하늘과 더 가까이 있는 곳인데 사막 같은 황량함이 감돕니다. 도착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검진부터 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지역이라 몸의 위험 신호부터 감지해야 하거든요. 목적지로 가는 길. 지하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흰 거품도 눈에 띄네요. 마치 고산지대에 있는 소금 사막처럼 보입니다. 푸른 물빛이 예사롭지 않은 곳. 이곳은 바로 배터리의 원자재로 쓰이는 리튬 생산지입니다. 지하수로 만든 호수물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리튬이 녹아 있거든요. 저 나오는 물은 저희 지하 관정에서 뽑아올린 염수가 되겠고요. 한 개 관정당 하루에 24시간 동안 1,000입방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관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폰드에 하루에 5,000입방 정도가 지금 염수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여기서 끝까지 이제 4km입니다. 4km, 폭은 300m 정도 돼서 한 개의 스트링이 축구장으로 비교를 하면 40개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가 저기 4개 스트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축구장 160개 정도, 그 정도 면적을 좀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닷물 농도의 한 3, 4배 정도 고농축된 염수기 때문에 이 폰드에 이제 물이 나오게 되면 하루에 1mm씩 소금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폰드 바닥에는 뒤에 보시면 이제 하얗게 우리 한국의 염전처럼 소금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먹어도 여기 이제 모래바람 때문에 흙이 많아서 드시기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소금이랑 여기 이 소금이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소금 사이에 염수가 들어있다면 예를 들면 요 폰드 같은 경우는 0.85 정도 되는 0.85리터 그램 퍼 리터 정도에 되는 그 리튬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땅 밑 깊숙이 흐르고 있는 소금물을 끌어올려 거대한 호수를 만든 겁니다. 바닷물보다 훨씬 짠 염호는 리튬이 섞인 소금물입니다. 염호에서 리튬을 얻기 위해선 먼저 고산지대의 강한 햇빛과 바람으로 넉 달간 수분을 증발시키죠. 총 7개의 저장고를 거치면서 리튬이 든 진한 염수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아직 배터리의 재료가 되는 리튬은 아닙니다. 7단계로 농축한 염수는 화학 공정을 거쳐 리튬 외에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단계로 리튬을 인산 리튬으로 만듭니다. 지하에서 뽑아오는 염수에는 리튬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기타 등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마그네슘과 칼슘을 공장에서 제거하게 되어 있고요. 마그네슘과 칼슘이 제거된 염수에 인산을 집어넣어서 인산 리튬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리튬이 농축된 염수의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화학 반응을 이용해 인산 리튬으로 만들었지만 배터리에 사용될 리튬이 되려면 또 다른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1차) 화학 처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인산 리튬은 두 번째 화학 공정까지 끝내야 순도 높은 수산화 리튬으로 생산됩니다. 배터리의 재료가 될 원료로 탄생한 거죠. 고순도 수산화 리튬은 리튬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요즘 전기차 생산이 늘며 리튬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칠레 리튬이 많이 나는 나라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들 들어와서 염호나 뭐 광산 이런 부분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쪽도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수요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일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Et je préside Cyclope, qui est un institut de recherche sur les marchés mondiaux de matières premières et de commodités au sens large, c'est-à-dire non seulement la matière première, mais souvent aussi les produits de première transformation. 이분은 세계은행 컨설턴트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Dans la production de batteries. Et c'est une des raisons pour laquelle, lorsque on a commencé à voir le début du développement des véhicules électriques, donc le début de l'industrie des batteries, on a assisté à une flambée des prix du lithium, puisque c'était une utilisation nouvelle, et donc il n'y avait pas à l'époque les capacités de production suffisantes, qui est excédentaire, avec des prix qui, en 3 ans, ont perdu à peu près 80% de leur valeur, dans lequel on aura besoin de lithium. Eh bien, à ce moment-là, il est manifeste que l'on risque d'aller à un horizon d'une dizaine d'années sur un marché qui serait à ce moment-là déficitaire et donc avec d'assez fortes tensions sur les prix. 샬망 박사의 분석처럼 리튬의 시장 가격은 등락폭이 큽니다. 세계 산업과 경제 상황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튬 가격과는 별개로 전기자동차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리튬 배터리 생산 역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리튬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리튬이야말로 21세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요? 남미의 리튬 문제를 다룬 리튬 지정학이라는 책을 쓴 이분은 중요한 건 원료의 확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La idea de fiebre del oro en relación al litio, yo entiendo que es exagerada y falta de realismo. Porque hace creer que en el litio está fundamentalmente la riqueza. Y en este caso la riqueza no está en el litio particularmente. La riqueza está en la capacidad tecnológica para realizar baterías y en la capacidad tecnológica para generar productos terminados como un auto eléctrico. 열받아가 뭐 이런 건가요? 여기 있다. 어렸을 때는 과학이라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요. 뭔가 손에 잡히는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화학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고 이해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화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화학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턴 리튬만큼 중요하다는 배터리를 만드는 화학 기술을 알아보려 합니다. 교환학생을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친구들, 많은 교수님들이 재생에너지나 이런 환경 문제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그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었고 그 이후로는 재생에너지 쪽을 연구를 꼭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수소 일렉트로라이저 아니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전환할 수 있는 촉매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학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임종우 교수는 리튬 배터리 분야에서 차세대 연구를 이끌며 최전선에 서 있는 화학자입니다. 이 방은요, 지금 수분을 극도로 낮춘 방입니다. 배터리 자체를 만들 때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배터리 내부에 정말로 많은 부반응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는요, 그 리튬 배터리에 입자가 있어요. 거기 안에 리튬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실시간으로 그대로 우리가 시각화해서 이거를 비디오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튬이 양극재로 쓰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의 혁신이라고 불리는데요. 과연 어떤 원리로 배터리가 작동하는 걸까요? 배터리는 이제 기본 4대 소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가운데 분리막, 그리고 이제 전해질로 되어 있는데요. 양극에는 수많은 양극재라고 말하는 그런 전이금속 산화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 입자들이 엄청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음극에도 마찬가지로 흑연이라고 말하는 음극재가 입자들로 어마어마하게 깔려져 있어요. 걔네들을 딱 깔아놓은 전극을 2개를 붙여놓은 거고, 그 사이에 얘네들이 절대로 물리적으로 만나면 안 되니까 분리막이라는 것으로 막아놓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리튬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리튬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액체 전해질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리튬은 높은 에너지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흑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양극에 있는 들어와서 안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발적인 반응이 되겠고요. 그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에너지가 도선을 통해서 바로 전류로 흘러서 우리의 전기차와 핸드폰, 드론 등을 운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지만 화재 등으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지금 이런 많은 시민들께서 포비아를 느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열이 나더라도 정말로 많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불로써 전파되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공학자들께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더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건 요즘 화학자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숙제입니다.